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 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보다 조금이지만 더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밤 사이에 조금 또 비트코인의 가격을 중심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나타났다 보니까 이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서 9에서 8로 한 단계 다시 더 내려앉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아직까지는 우리 투자자들이 무언가의 매수 움직임을 가져가기에는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이 공포 탐욕 지수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상승 동력을 가져가지 못하는 듯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두려운 구간으로라도 올라가는 그 시기가 나타날 때 그때 조금 우리 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ETF 통해서 같이 한번 작은 흐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약간의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죠. 전날까지는 그래도 순유입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조금 고무적인 포인트입니다라고 짚어봤었는데 이제는 소폭이지만 다시 한번 순유출이 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는 3,700만 달러가, 이더리움도 3,300만 달러가 기관들의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거라 아직까지 마감이 되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서 규모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기관들의 흐름에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온체인 데이터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은 미실현 순수익이 어떤지 같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는지 아니면 손실권으로 돌아서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인데요. 현재 지금 수치가 0.17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익이 조금 더 앞서 있기는 하지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손실로 돌아서려는 듯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손실 구간으로 전환이 되기 전에 무언가에 조금 수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꼭 유념해 두시면서 이때 매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까지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조금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83% 하락하면서 67,400달러대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그래도 밤 사이에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나타났었는데 67,000달러 선을 잘 사수하려는 듯한 움직임이 비트코인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2.88%,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낙폭을 키우는 상황인데요. 현재 2,000달러를 이탈한 모습이 확인되고 있죠. 이더리움도 앞자리 1을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앞으로를 조금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잠깐 이탈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XRP 2.31%, 마찬가지로 2%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솔라나가 조금 더 크죠. 3.8% 하락하면서 현재는 80달러 선에서의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짙은 녹색, 눈에 띄는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계속해서 만나봤었던 하이퍼 리퀴드인데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는 있지만 위로 올라가려는 힘도 그만큼 강하다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6.6%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 분위기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는 조금 눌리는 듯한 분위기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기회만 잘 잡는다면 오름세를 보이는 코인들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조금 생기는 시장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님의 전략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수익의 길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들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통해서 의견들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라고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인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꼭 방송 중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우석입니다. 최근 이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 좀 큰 레인지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지루해 하실 수도 있고 또 짜증이 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려갈 때는 미끄럼틀 타듯이 내려가는데 올라갈 때는 뭔가 사다리 타듯이 기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좀 이럴 때일수록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우리 내일 좀 중요한 발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CPI 발표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CPI 발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 무언가에 조금 더 작은 박스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짚어봤었지만 비트코인이 67,000달러 선을 가운데 두고 조금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여기를 잘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리고 CPI가 우리를 조금 도와주는 결과로 나온다면 그 위로 한 단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일 밤에 발표될 CPI가 도대체 어느 수준으로 나와야 우리 시장을 조금 도와주는 꼴이 될지 전문가님과 이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이 통화 정책 앞으로의 금리 인하는 도대체 언제쯤 나타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이 많거든요. 일단 간밤에는 고용 지표가 별로 도와주지 않는 듯한 모습이긴 했는데 맞습니다. CPI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일단 이 CPI 수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1월 달에 항상 상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 시장에서는 상회를 할 걸 알고 있잖아요. 부합을 한다면은 물론 좋은 결과겠지만 네. 보편적으로 1월 달에 이제 물가를 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수를 올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아마 이런 말 조금 저도 하기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얘기는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제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제 관점이 틀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는 틀리기를 근데, 바라고 있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확률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뭐 지지난주에 CPI에 대해서 되게 조금 깊게 설명을 한번 쉽게도 설명드렸는데요. 일단 이 CPI를 보시면요. 일단 내일 10시 반에 우리가 발표를 하고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우리가 중요시 여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 CPI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자, 근데 이제 이 연준이 금리 동결을 결정한 이후에도 이제 시장 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논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금리 인하가 뭐 6월 달에 된다라는 반응이 지금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 CPI는 뭐 헤드라인 CPI, 근원 CPI가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YOY와 MOM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YOY는 전년 대비고요. MOM은 전월 대비인데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전월 대비가 훨씬 중요하겠죠. 근데 이 연준의 YOY 기준으로 목표 물가는 2%입니다. 예, 2%고 단발성 2%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2%를 수렴 중인가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2%라고 하면 거의 우리가 보통 예상치를 낼 때 예상치에 뭐 상회하거나 뭐 하회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보통 예상치가 0.3%란 말이에요. 그러면 2%가 나오려면 거의 0.1%, 0.2%도 한번 나와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연준이 바라는 이 2%라는 수치가 정말 얘들이 2%만 고집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2.7% 미만으로만 나와주더라도 금리 인하 검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당연히 2.7%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면 금리 동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3.4%보다 높게 나온다면 인하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되는 거죠. 근데 3.4%보다 높게 나올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동결을 할 것인지 인하를 할 것인지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어쨌든 예상치보다는 약간이라도 상회를 할 것이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바라보셨는데 그렇다면 저기에 있는 그 가능성 시나리오에 따라서는 가운데 구간에 조금 위치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전년 대비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중요한 거는 전월 대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자, 이게 보시면 제가 이거 좀 작은데 다 보이실 거예요. 네, 다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이거 좀 작은데 우리가 작년이랑 그리고 재작년에 1월 이제 우리 수치가 0.4%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나왔고 1월은 보통 이 기업들이 연초에 가격을 올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보험료, 의료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재계약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미 우리 시장은 뭔가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 실업률 발표를 했을 때도 실업률이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시장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초반에 2K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우리가 상회를 하면 일시적으로는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이 67K 정도를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CPI 결과가 상회가 나온다면 이 눌림이 패닉셀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뭔가 밤사이의 움직임처럼 진짜 일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조금 더 장기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지표 발표가 명분이 돼서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제 좀 주요 구간인 65.7K를 지켜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65.7K가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 패닉셀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5.7K가 뭐 예를 들어서 눌림이 나왔는데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는데 이 눌림이 계속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지속되면 이게 또다시 패닉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가격만 보고 우리가 차트를 분석하고 투자를 하는 건 맞기 때문에 이 눌림이 뭐 64.7K까지 뭐 내려간다, 뭐 64를 또 무너진다 한다고 하면 이게 또 패닉셀로 적용이 돼서 CPI 때문에 내렸다라는 말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뭐 오늘 내일 중으로 뭐 68K, 69K까지 도달하고 다시 이 구간을 지켜준다면 그냥 단기적인 조정일 뿐 다시 우리는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는 명절 연휴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맞습니다. 이 CPI를 통한 영향력이 좀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될까요? 뭐 연휴 기간 동안에는 안 이어질 겁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 가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적인 이벤트고 네. 결국에는 이 이벤트로 눌렸을 때 정말 주요 지지 구간이 무너지나 예, 그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CPI가 나왔을 때 주요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더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지만 설명 가능한 선에서 지지가 된다면 그냥 거기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도 일단 변동성이 어느 쪽으로 조금 크게 나오냐 여기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기에 가져오신 저 표대로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일단 뭐 0.2%는 1월엔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지만 저거는 약간 희망회로 이거 돌리는 나오면 거죠. 이제 비트코인 다시 갑니다. 네. 가는데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합을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 네. 작년에는 0.4%였는데 부합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저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관점이 단기적으로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76K까지는 반등을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새벽에 어느 정도 하락 채널 마지막 구간에 왔을 때 저는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미. 오. 예. 근데 물론 저도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게 무너지게 된다면 손절을 해야겠죠. 손절을 무조건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지금까지의 관점은 단기적인 반등을 보고 있는 게 맞고 중장기적인 관점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상회가 됐을 때 우리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 조정의 폭이 깊어지게 된다면 더 눌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우리가 뭐 예상 가능한 선에서
또 하락세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CPI와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일단 1월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치를 상회할 것이라는 건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회하는 결과치로 나왔을 때 그 변동의 폭이 어디까지 커지는지 여러분은 이걸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겠죠. 하단의 주요 지지 라인을 이탈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관건으로 삼아 보시면서 그 다음에 대응 전략들 꼭 펼쳐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조금 괴롭히는 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 리스크가 아닐까 싶어요. 미국과 이란도 계속해서 조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조금 일단락이 돼야 우리 시장도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처음에 좋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환호했잖아요. 뭔가 이제 진짜 검사, 뭔가 경찰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약간 깡패, 건달 느낌이 강하기 그쵸. 때문에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란이랑 이제 협상을 한번 진행을 하고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협상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악재로 작용을 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요것도 오늘 좀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모르시고 있으신 부분이 이란은 핵 보유국가가 아닙니다. 핵을 만들기 거의 직전인 거예요. 직전인 건데 이미 한 차례 미국이 2월 6일에 이란의 핵시설을 한번 공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번 때린 적이 있으면 또 때릴 수가 있잖아요. 맞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지금 당장 그린란드 내놔라고 유럽을 때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때려본 적 없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근데 이란은 한 번 때려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에 한번 핵협상을 재개했죠.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얘는 무기가 관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란이랑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란이랑 친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란이랑 같이 놀면 너희 다 내가 관세 부여하겠다. 이란 왕따 시키자라고 뭔가 얘가 얘기를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이란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내세울 게 지금 이 우라늄 농축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리 포기 못한다. 이건 우리 주권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란이 이제 자기도 또 맞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 발길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가 우리 또 공격하면 이제 미국 본토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기 시대가 되겠죠, 이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중동 미군 기지 공격할 거야. 이렇게 살짝의 발악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란은 지금 그래도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60% 조금 농축된 우라늄을 희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 그러니까 핵 무기 안 만드는 방향으로 좀 가보겠다. 이거 못 만든다 이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씨알이 먹힐 수가 없죠. 이미 우리 그 북에서 핵 거의 다 만들어 갈 때도 그 미국에서 미사일 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한국이 맞긴 했지만 이제 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이 경찰로서의 뭔가 역할을 세계적인 경제 우리 뭐 좋게 생각하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 시장 입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깡패 같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월요일에 이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확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폭격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 우리 그 영상 보신 분들 알겠지만 우리 위성 사진 보면 영상 보면 이란에서 그 핵 시설 거기 이제 만드는 곳에 흙으로 다 쌓아놨거든요. 그리고 도망갔어요. 차도 지금 안 다닌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미 군사적 위기를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가득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만약 결렬되게 된다면 정말 또다시 폭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반등이 빨리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반등이 못 나와준다면 저도 관점을 어느 정도 폐기를 하는 게 맞겠죠. 좋습니다. 일단 미국과 이란에 아직까지는 갈등이 조금 점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핵 협상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이란도 어느 정도 발버둥을 치고는 있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위협감을 느끼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적인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좀 우리 시장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월요일에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는 또 우리 전문가님의 방송 날이 아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바로바로 그때그때 팔로우업하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문 열려 있을 예정인데요.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 통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이슈들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쏙쏙 전달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전문가님 잘 활용하시면서 이에 대한 맞춤 전략들까지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얘기도 한번 나눠봤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장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퍼져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스스로 진단을 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전략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미리 보면서 아니 내 얘기를 써놓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소위 말해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해온 게 아까워서 더 놓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겠죠. 딱 앵커님을 보고 그러니까요. 하는 말이죠.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5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오.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금액을 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불렸어요. 와. 불리고 나서 제가 코인 종목 하나를 추천받아서 네. 그때 친한 형한테 추천받아서 종목을 들어갔는데 한 2달 사이에 마이너스 50%까지 돼요. 이래서 남 얘기를 들으면 안 되나 봐요. 예, 맞습니다. 그때가 22년도 하락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를 물론 이제 그분을 탓하기보다는 제가 미리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무조건적으로 오른다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내러티브가 존재를 그렇죠. 하잖아요. 언젠간 가겠지.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돈을 다 날렸어요. 마이너스 96%까지 내려갔어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때는 손절할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직 마이너스 93%거든요. 아직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요? 뭐 팔아도 종이 쪼가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그러면서 다시 시작을 하고 재정비를 해서 하면서 느낀 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10번의 성공이 있어도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내 자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시장을 뭐 감히 예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콩고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콩고드라는 게 여객기예요. 여객기인데 이탈리아랑 프랑스랑 옛날에 이제 만든 여객기인데 이게 엄청 빨랐대요. 오. 세상에 제일 빨랐답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적자를 보는데 이미 만들어 놨어. 써야 되긴 써야겠어. 자부심이야. 근데 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190억 달러를 적자를 보고 결국에는 없애버립니다. 아이고. 자, 이게 우리가 콩고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다 아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손실과 실패가 뻔한데 이미 쓴 시간과 비용 아깝지. 그리고 뭐 같이 투자한 사람들 있지. 친구도 같이 하고 있지. 니 팔았나? 안 팔았지? 이러고 있으니까 네. 투자를 올라간다 기다려라.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이어가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게 끊기 어려운 이유가 저도 그랬었고 일단은 우리가 손실이 내가 이걸 매도하기 전까지는 실패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무조건 간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 저도 옛날에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 관점을 살짝 접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만 듣고 있는데 마음이 아프죠. 맞죠. 이게 뭐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200년, 300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을 벌어서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해내고 이러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지금 뭔가 손절을 못하겠다 하시는 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을 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가 했던 판단의 부정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관점은 무조건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관점을 내세우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네. 만약에 이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냐하면 이게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이 관점을 부정하는 행위 같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또 큰 이유가 커뮤니티. 쉽게 말하면 이제 친구랑 같이 하다가 친구도 뭐 안 팔고 친구가 올라간다 하니까 주변에서 올라간다 하니까 원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 하면 이더리움 유튜브 엄청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좋은 얘기만 듣잖아요. 이더리움 증권사에서도 지금 올라가는데 투자했다더라 이러면서 좋은 얘기만 보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더욱 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뭐 지금 보시면은
뭐 이거 ETF 승인 난다, 뭐 이거 나면 오른다, 뭐 클래리티 되면 오를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내가 세운 가설들이 또 틀리면 우리가 또 과감하게 손절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콩코드 효과, 우리가 왜 지금 손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지,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지 같이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게 다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 같다면 여기에서 조금 반대되는 행동들을 이제부터 해보려고 노력은 해봐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조금 잘 손절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이 손실 금액을 줄일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조금 반대로 여태까지 손절도 잘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조금 어떻게 행동을 해왔을까요? 일단 우리 뭐 모든 게 끊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뭔가 이제 저처럼 뭐 혹은 뭐 예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네. 암에 걸리면 술을 끊게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저처럼 한 번 맞고 나면 이렇게 세게 맞으면 끊게 돼요. 아, 근데 경험치가 쌓여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 근데 이제 지금 이미 아마 제가 이제 저희 정보방에 계신 분들도 보면 거의 손실률이 기본 20%에서 많게는 60-70%까지 네.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으신데 제가 그분들한테 마이너스 30% 40%인데 지금 당장 아 이거 손절해야 됩니다라고 말할 자신 없잖아요. 왜냐하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를 조금 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어떤 시선으로 봐야 내가 손절이 가능하냐면요. 지금 가격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하락 추세인 걸 다 파악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하락장이래요. 코인 안 좋대요. 지금 진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가격에. 더 기다리지 않을까요?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손절이라는 게 저도 참 이걸 진짜 많이 후회했었는데 그때 내가 우리가 보통 마이너스 20%가 되면 10%에 손절할 걸 30% 되고 20%에 손절할 걸 맞아요. 60% 되면 40%에 손절할 걸 그렇게 우리가 또 껄무새가 되고는 하죠. 맞아. 할 걸 하다가 이제 손실을 크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손절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손실을 봤다고 해서 이 시장을 떠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재정비를 하고 정신을 차려서 재투자를 해서 수익을 창출해 나가시면 이건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 볼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또 실패가 아니라 전환 비용으로 우리가 재정의를 해본다면 충분히 내가 이걸 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이 코인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보통 ETF 승인된다. 향후 전망이 정말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는데 실제로 승인되고 올랐습니까? 안 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할 때 손절을 충분히 혹은 익절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저점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기다리면 5,000원, 10,000원 가겠지. 이런 우리 기대 심리 때문에 또 손절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우리가 뭐 때문에 오른다라는 가설 자체가 폐기가 되면요. 이거는 손절을 충분히 혹은 익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또 그때에서 끊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좋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지 그 세 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이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이거 잘 카메라로 찍어 두시고요. 내가 생각날 때마다 조금 켜보면서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에 내가 만약에 신규 보유자로 접근을 하는 거라면 이때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결국에는 기회비용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나서 내가 다른 걸로 수익을 냈을 때 계속 보유하고 기다리는 시간 대비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면 빠르게 지금 빠져나와야겠죠.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만의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근거가 타당하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때도 가차없이 끊어내야 된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내가 혼자서는 그래도 마음속에
쪽에서 다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조금 채찍질을 잘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이 바라보시는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또 방향성은 어떤지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좀 중요한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단으로 더 열리느냐 마느냐의 싸움일 것 같은데 CPI 전까지는 조금은 지켜봐야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게 횡보한 이유 자체도 그냥 CPI를 조금 기다리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전에 이 차트를 보시면요. 네. 횡보하다 하락하고 횡보하다 하락하고 맞아요. 자, 실제로 이 구간도 지금 보시면은 횡보하다 하락을 하게 된 거거든요. 원래 여기서는 그냥 미끄럼틀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미끄럼틀을 탔지만 네. 우리가 지금 상승하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상승 후 횡보는 다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과매도 구간이기도 하고 과거를 봐도 보통 이 정도 이편성의 규격이 늘어났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을 충분히 해주거든요. 해주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관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트레이더는 확률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어제 65.7K를 지켜주고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는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구나. 매수세가 충분히 들어오는구나를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무너진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CPI 결과가 물론 뭐 상회를 한다고 한들 이게 진짜 깊은 눌림까지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점에서는 이 65.7K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76K까지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76K에서 저는 익절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70.8K에서부터 분할 익절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 뭐 올라가지 못하고 매수세가 수렴하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저는 뭐 물량을 덜어내겠죠.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신규 보유자 분들은 지금 저는 뭔가 시도해볼 만한 타임이다 단타로 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76K가 왔을 때 물량을 조금 덜어내는 시기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80K 간다, 80K 뚫고 올라가면 다시 100K 간다. 이 관점은 저는 좀 터무니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76K를 도달하고 나서는 이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다시 저점을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를 통해서 전문가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 저점을 찍고 어느 정도 상승한 다음에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상승을 할 확률이 조금 더 크기는 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CPI가 우리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나온다는 가정하에죠. 지지선을 잘 지켜주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여기를 지켜주고 만약에 76K까지 도달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내려갈 것까지 가능성을 열어두자 전문가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그때 맞춤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는 전문가님 통해서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는 어떤 부분들 활용해보면 좋을지, 그리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지표로는 어떤 게 있는지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안에서 조금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보기가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전문가님은 이럴 때 조금 어떤 거를 적용해보면 좋다라고 느끼실까요? 저는 일단 제가 첫 번째 방송 때 이제 교육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네.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교육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통 뭐 RSI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거래량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구름대라고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구름대를 설치해 놓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일목균형표를 보는데 요게 상당히 조금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한번 제가 바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균형을 보는 이제 우리 일목균형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추세,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우리 지지 저항의 종합 보조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그냥 이제 단순히 보시면은 네, 이런 거 못 보겠는데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엄청 쉽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저도 이제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런 거 볼 때 좀 쉽게 설명하는, 이제 처음에 투자를 시작할 때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고 했었는데 제가 좀 그걸 토대로 오늘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특징이 뭐냐면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름대를 보면은 막 이렇게 난잡하게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5개의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과거, 현재, 미래 가격 정보를 동시에 차트에 띄워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작이 이제 강한 코인 시장에 굉장히 적합한 요소고요. 자, 얘 구성 요소를 보시면 자, 지금 5개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후행 스팬, 그리고 그 파란색이 전환선, 그리고 빨간색이 기준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해놓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구름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럼 이 차트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 뭐 선행 스팬이 어떤 거고 후행 스팬이 어떤 거고 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준선, 전환선, 구름대, 후행 스팬만 보면 된다. 얘가 후행 스팬이라고 했죠, 제가. 자, 얘가 구름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파란색이 전환선, 빨간색이 기준선. 자,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을 때 상승 신호예요.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평행선을 이루다가 전환선이 더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상승 신호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전환선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 전환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선이라고 부르고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이평선 많이 하죠. 뭐 이동평균선. 근데 이평선보다 훨씬 더 저는 좀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환선이 기준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단기 상승 모멘텀이 좀 강화됐다라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름대로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현재 캔들은 아시죠? 캔들은 요게 캔들입니다. 자, 캔들인데 이 현재 캔들이 자, 구름대. 자, 여기 구름대가 있죠. 여기가 구름대인데 이 구름대보다 위에 위치를 시작을 했을 때 위에 위치를 시작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름대보다 지금 현재 캔들이 위에 위치시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상승 모멘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강한 상승 추세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지금 그럼 위에 올라간다 바로 진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런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는 양봉은 이 초록색이 양봉입니다. 이 양봉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나옵니다. 나올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가 양봉이 나오면 두 번째 봉도 보통 양봉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요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매수에 대한 시점만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락에 대한 공매도 시점은 당연히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구름대가
내 캔들보다 위에 위치하게 되면 당연히 하락의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구름대가 지금 보시면은 점점 두꺼워지고 얇았다가 두꺼워지고 있죠.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껍게 형성된 구름대는 강한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름대가 두꺼우면 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강한 지지 역할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던 우리 구름대 위로 캔들이 안착하고 나서 되돌림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조금 지우겠습니다. 자, 되돌림이 없다는 건, 자, 튀어 올랐죠. 올랐는데 우리 보통 꼬리 단다라는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꼬리 달고 내려와서 다시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면요, 안 좋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튀어 올랐는데 한 번에 되돌림도 없이 딱 올랐다, 두 개가 나왔다, 그럼 충분히 우리가 상승을 예상해 볼 만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후행 스팬 사용법인데, 지금 우리가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구름대 이용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죠. 그리고 이 후행 스팬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자, 제가 조금 그려드릴게요. 요게 지금 후행 스팬이에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게 후행 스팬인데, 이 후행 스팬이 내 현재 캔들보다 위에 있을 때는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렇게 추세가 내 캔들보다 위에 있을 때는 위에 있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위에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적으로 위에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확률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일목균형표만 보실 게 아니라 RSI 수치,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인지도 보시고,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보셨을 때,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분석을 하셔야겠죠. 이 네 박자가 들어맞았으면 우리가 충분히 매수 타점을 노려볼 만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후행 스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종가를 현재 위치에 표시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지금 가격을 표시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세 가지 우리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단순히 이거를 외우기만 한다고 해서 뭔가 실전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정말 들어맞았구나, 이게 정말 효과가 있네. 저는 솔직히 일목균형표로 되게 수익을 많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수익을 많이 본 방향으로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뭐 트레이더들이, 투자를 하는 분들이 뭐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한다, 뭐 혹은 뭐 자기만의 그런 뭐 파동, 뭐 A, B, C, D, E 파동, 뭐 이런 파동들을 보고 투자를 한다, 뭐 혹은 뭐 추세선 뭐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한다, 추세 투자만 한다, 뭐 역투자는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투자 방식이 다른데요. 이게 솔직하게 돈을 좀 뭐 많이 벌어본 사람이 저는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경제 많이 알고 자기가 돈 못 벌어왔으면 저는 투자 전문가적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많이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투자를 해서 많이 벌어본 방법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 통해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이 다양한 지표들 중에서도 특히나 이걸 통해서 내가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여러분도 조금 관심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내용이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 선행 스팬까지 뭔가 조금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만큼 조금 예시에 적용을 시켜보면서 나한테 친숙해지는 그 기간을 조금 가져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방송 시간이 조금 한정적이라 더 다양한, 더 자세한 얘기들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이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전문가님과 같이 예시 몇 가지를 통해서 적용시키는 연습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목균형표, 구름대만 잘 이해만 하더라도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 것인지 저항 맞고 내려오는 것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용을 좀 같이 시켜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제 좀 차트상으로 많이 안 좋은 상황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름대도
현재 위에 위치한 상황이고 지금 후행 스팬도 막았죠. 막았는데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기준선이랑 추세선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파란색, 빨간색 기준선 추세선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데드 크로스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데드 크로스가 뭐냐면요. 보통 22년도 하락장 때 이 데드 크로스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55%에서 60%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가 나온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밖에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조금 안 좋은 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 관점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충분히 그래도 기술적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온 시점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차트가 요새는 커플링으로 움직이죠. 리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데드 크로스 형성을 했고 후행 스팬 막았고 구름대 막았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이게 상승을 바라볼 수가 없는 차트입니다. 주봉도 데드 크로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했을 때 여기서 손실을 조금 보더라도 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거나 그리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부터 관점이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단타로 어느 정도 매수를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지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맞죠? 그건 저도 신이 아니고서야 모르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76K 돌파하고 80K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승을 해도 익절도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권을 조금 확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중장기적인 추세는 하락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하셔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과 XRP의 현 시점에 맞춰서 일목균형표를 대입해 봤습니다. 구름대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 안에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노려볼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전략은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코인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전문가님의 히든코인 통해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가져오셨던 히든코인이 하이퍼 리퀴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략 유효할까요? 아직까지 유효하죠. 실제 정보방에서는 어제 하이키드가 또다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거는 저번 주에 가지고 온 건데 25% 수익을 보고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눌림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퍼리퀴드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다시 이 구간에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정확한 그럼 매도 타점은 언제인가요?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매도 타점은 저도 바로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거시경제에 따라서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제가 분할 매도를 진행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까지 또 바로 만나봐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의 히든코인을 전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을 정보방 안에서는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셔서 오늘의 새로운 히든코인에 대한 정보들까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